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 아니면 끝모를 나락의 시작일까? 남들은 AI 주식으로 인생 역전했다는데 왜 내 계좌만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든 걸까? 혹시 어젯밤 엔비디아의 변동성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밤을 새우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국민주라는 타이틀만 믿고 삼성전자의 퇴직금과 비상금을 다 털어넣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녹아내리는 잔고를 보며 가슴을 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고 올바른 투자의 길을 제시해드리는 부자 본능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한쪽에서는 AI 혁명은 이제 겨우 1회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라며 엔비디아 2000달러,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끝났다. 라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극단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월가의 거물들,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개미들입니다. 도대체 왜 기관과 외국인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 개미들은 상승장에서는 소외되고 하락장에서는 가장 먼저 매일 맞아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본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늦어서일까요? 오늘은 AI 거품론과 반도체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심리적 함정, 그리고 우리를 노리는 시장의 냉혹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내일 주식시장이 열릴 때 느끼는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AI 거품론, 그리고 엔비디아의 딜레마. 먼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빨아들인 블랙홀,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인류의 기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최근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을 단순히 비관론자들의 헛소리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네트워크 장비의 제왕이었던 시스코 시스템즈를 기억하십니까? 인터넷 시대가 오면 시스코는 영원히 성장할 거라 믿었지만 버블이 터지자 주가는 80% 넘게 폭락했고 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AI 시장도 비슷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수조 원어치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비싼 칩을 사가서 그만큼의 돈을 벌고 있냐는 겁니다. 아직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수익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수익성 의문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바로 기업의 위대함과 주식의 가격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망하지 않아. AI는 미래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실적보다 수년, 수십 년 앞서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기술 수용 주기상의 캐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얼리어답터들은 다 샀지만 대중에게 일반화되기 직전 수요가 일시적으로 끊기거나 정체되는 시기죠. 이 시기에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강력 매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도 뒤로는 파생 상품을 통해 하락에 베팅하거나 조용히 차익 실현을 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주가가 바닥에서 기어갈 때는 관심도 없다가 언론에서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 천슬라, 만비디아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될 때 그제야 나만 돈 못 버는 것 아닌가 하는 포모 FOMO 증후군에 시달리며 불나방처럼 최고점에 뛰어듭니다. 기관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는 꼴이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환호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는 그 심리가 여러분의 계좌를 망치는 첫 번째 주범입니다. 삼성전자, 저가 매수라는 달콤한 독사과. 다음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애증, 아니 이제는 애만 남은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은행 이자보다 낫다. 쌀 때 사서 묻어둬라. 이런 믿음 하나로 8만 원, 7만 원, 6만 원, 심지어 5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내내 월급을 쪼개서 계속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개미들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근거 없는 물타기와 저점 매수 빠른 패싱의 함정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놓고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이 시장의 주도권을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뺏겼습니다. 삼성이 기술력이 있는데 금방 따라잡겠지. 라고요? 반도체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한번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는 건 예전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대만 TSMC와의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주가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먹고 자랍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역사적 저점인 PBR 1배 수준까지 내려와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밸류 트랩, 즉 가치 함정이라고 합니다. 싸 보이지만 싼 이유가 있는 주식이라는 뜻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신호, 예를 들어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같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를 치거나 비중을 축소하며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단순히 차트상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감에 의존해서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하고 덥석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행위입니다.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멘틀까지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한 데가 그것이 지금 여러분 계좌의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기관의 작전비 에스케미의 심리, 기울어진 운동장. 그렇다면 이 불공정한 게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왜 매번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자금력이 딸려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대응 시스템의 유무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은 감정이 없는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진입하기 전에 이미 손절가는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어떤 변수가 생기면 비중을 줄일지 기계적으로 세팅해 놓습니다. 마이너스 5%가 되면 자동으로 손절매가 나가고 플러스 10%가 되면 자동으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여기에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헤지 전략까지 구사합니다. 반면 우리 개미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오로지 감과 희망뿐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조금만 더 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본전까지 내려오면 아까 팔 걸 하며 후회하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손실을 눈앞에 두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뉴스에 팔아라 싸우던 뉴스라는 격언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호재성 뉴스가 포털 메인에 뜨는 순간 이미 스마트머니들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가를 올려놓은 뒤입니다. 개인들이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매수 주문을 넣을 때 그 매수세의 기관들은 물량을 떠넘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거지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진짜 이유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라는 종목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나만의 매매 원칙 없이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에 휘둘려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해 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수를 철저하게 응징해서 돈을 뺏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한 개미가 되는 법. 자,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나요?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AI는 거품이 좀 꺼지더라도 결국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우리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원칙만 뼛속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먹잇감이 아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위 10%의 스마트한 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측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오십시오. 유튜브에서 삼성전자 얼마까지 간다? 엔비디아 지금 사야 한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시나리오를 쓰세요. 만약 여기서 10%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만약 지지 라인이 깨지면 과감하게 절반을 손절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계획 없는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둘째, 차트줄 긋기보다 산업의 본질을 공부하십시오. 이동평균선이나 골든크로스만 보고 매매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경쟁사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의 주문량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대만 시장 조사 기관의 리포트나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튜버의 입을 믿지 말고 팩트와 데이터를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분할과 현금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아무리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도 내 전 재산을 한 번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자금을 10등분, 20등분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누어 산다면, 그리고 항상 계좌에 30% 정도의 현금을 남겨두어 폭락장이 왔을 때 기회비용으로 삼는다면
어떤 변동성 장세가 와도 여러분의 멘탈과 계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불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조정장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인생의 불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아무 생각 없이 물타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냉철하게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세워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내 원칙을 지켜나가는 대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거대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식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제가 곁에서 가장 정확한 팩트와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본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